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 여기는 20이라고 쓰여 있는데 좀 몇 개를 띄어서 했기 때문에 제목이 품이 는다. 품이 는다. 제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맞던 품들이 모두 작아졌다. 품을 늘리고 또 늘렸다. 품을 넉넉히 늘린 옷들을 입은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생각한다. 옷의 품은 늘렸는데 용서의 품, 포용의 품, 이해의 품, 마음의 품은 늘렸는가? 시를 듣고 딱 기억에 남는 말이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있다면? 품이 는다는 말 딱 듣자마자 아 살이 쪘구나. 살이 쪘구나. 집에서 한때는 거의 매일 그냥 작아진 옷들을 늘리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뭐 수선집에 안 맡기고 나 혼자 그냥 가위로 잘라가지고 옆에다가 뭐 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살이 쪄서 이제 꽉 끼는 옷들의 품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틀도 없고 틀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 바느질로 이제 했는데 내가 또 전문가가 아니고 배운 적도 없고 또 바느질 솜씨도 없어서 막 어설프게 그 옆에다가 이제 다른 천을 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만든 옷들이 거의 다 지금은 다 그렇게 이제 늘려놨어. 이제 다른 헝겊을 덧대고 품을 늘리고 또 늘리다가 문득 이 시상이 떠오른 거지. 품이 는다. 그래서 이 시를 쓴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품이 는다. 몇 년 전만 해도 맞던 품들이 모두 작아졌다. 품을 늘리고 또 늘렸다. 품을 넉넉히 늘린 옷들을 입은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생각한다. 옷의 품은 늘렸는데 용서의 품, 포용의 품, 이해의 품, 마음의 품은 늘렸는가? 내가 최근에 어디 메모를 해놨는데 그 메모 해놓은 거를 이렇게 좋은 말을 내가 메모를 해놨구나 해서 갖고 왔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음미되고 반성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아주 그냥 너무 좀 단호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음미되고 반성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또 다른 말, 소크라테스가 똑같이 또 다르게 한 말이에요. 영혼에 관해서 마음을 쓰거나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해서 시를 들으면서 아마 듣는 사람들은 다 반성하거나 음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음미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거 지금 기원전 3세기 이제 산 사람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근데
이건 뭐 오늘날도 똑같이 이보다 또 명언이 또 없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아주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그 말한 것 같고, 영혼에 관해서 마음을 쓰거나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한 말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품이 는다는 시를 썼고, 지금 네.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죠? 옷의 품은 늘렸는데 용서의 품, 포용의 품, 이해의 품, 마음의 품은 늘렸는가? 나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달아서 이제 묻는 말로 끝났어요. 이 시가. 이제 내가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마음의 품? 이 마음의 품이라는 표현이 이 옷의 품이 느는 것과 참 대조되는, 그 옷의 품은 외형으로 겉으로 보이는 품인데 마음의 품은 또 보이지 않는 품이잖아.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지혜가 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늘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이해되고, 더 많이 너그러워지고, 더 많이 자비로워지고, 그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품이 더욱더 이제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건강한 자아의 발달, 건강한 인성의 발달.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비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이해도 더 많이 되고 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더 관용적이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건강한 자아의 발달인 마지막 단계. 노년기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과연 나는 그런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성찰해 보는 순간, 근데 뭐 오늘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돌아봐야지만이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마음의 품이 느는 쪽을 향해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자기를 성찰하고 관리하는, 이제 이게 의미 있는 삶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근데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이 이제 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잘라내거나 아니면 덧대서 그 품을 이제 늘리거나 어떤 자기 몸에 맞게끔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뭐 이해, 용서 이런 건 다 이제 마음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넓힌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이제 수용하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제 많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마음이 폐쇄적으로 변하는 경향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 수선 자르거나 뭐 붙이거나 뭐 좀 꿰매는 작업에 의해서 어떤 그게 이제 그 품이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정말 자기를 철저하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성찰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나이 들어감에 따라 맞는 그런 마음을 만들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보는데 그 이런 표현이 있잖아. 괴팍한 노인.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더 괴팍해진 경우.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더 행동이 옹졸해지거나 퇴행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조화로운 마지막에 행복하고 어떤 그런 그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포용적이고 이렇게 좀 통합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지. 마지막 단계가 통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퇴행이라는 이제 뭐 용어가 있는데 더 돌아가서 마치 그냥 정말 이제 막 자기 성질 내고 고집 피우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괴팍성을 막 드러내는 더 이렇게 좀 조화롭지 못한 삶과 행동을 하는 이제 경우는 그 인생을 거의 이제 후회하면서 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어쩌면은 어렸을 때 불행했거나 당했던 학대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너무나 막 그 유기됐거나 버림받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싸매고 치유하고 낫게 하는 시간이 없었던, 그냥 그걸 그냥 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정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지. 근데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자기가 내가 상처가 있구나 하면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좀 위로해 주면서 뭐 이렇게 좀 이제 극복해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가면 그래도 잘 살았구나, 괜찮다, 그땐 그게 최고였다, 이렇게 하면서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그 품이 점점 좀 늘어났을 텐데 이제 그런 작업이 채 안 된, 근데 그렇게 노년기를 맞으면 이제 마음의 품이 안 늘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약간 타고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어떤 것도 많이 이제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가지만,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자꾸 자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끌고 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약간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알도록 노력해야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오늘은 이제 소크라테스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좀 부정적인 사고로 쉽게 이렇게 가는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인가? 그 두 개의 조화. 그러니까 긍정적, 부정적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안 치우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안 치우치게 하는. 그걸 이제 음미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 절대
그 저희 부모님들을 보더라도 또 이제 주위에 그 이제 뭐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생의 어떤 마감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뭐 성격, 뭐 어떤 그거를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어떤 적어도 제 주위에는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은 이제 그런 환경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제 없다고. 왜냐면 이제 정말 밥 한 술 먹기가 너무 힘든 환경에서 모두 다 사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성향을 파악하고 그러기는 좀 힘든 삶을 다들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자체도 교육. 그리고 나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런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 뭐 내 생애가 아무리 바쁘고 뭐 내가 막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 사유하는 시간. 인생이 뭐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사람이 왜 살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답이 없어. 누가 정답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끝없이 내가 오늘 사는 의미가 뭘까? 이걸 그걸 생각하는 시간을 5분이라도 가져라. 그걸 내가 가난하고 생계가 너무 바쁘고 막 이렇게 핑계 댈 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고 그런 시간에 대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겠냐.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그런 질문을 못 한다면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이제 뭐 친구로만 좋은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회에 어떤 뭘 배우는 시간에 뭐 그런 뭐 동기부여가 되거나 하여튼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이제 뭔가 배우는 길로 계속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갖는 게 필요하지. 뭐 누가 없더라도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나에게 질문하면서 생각하는 시간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자, 여기까지 합시다.